프로그래머스 인공지능 데브 코스 5기 팀 바이오의 발표를 맡은 오태규입니다. 욜로 V8 기반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움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내용, 시연 영상, 프로젝트 기대 효과, 자체 평가 의견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률은 생각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이 일반 시민들이 숙지하기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환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반대로 배달 수요의 증가 등으로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 모두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된 21년 이후로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률에 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식에 비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왼쪽의 표를 보시면 재활용률은 2018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0% 정도의 재활용률 수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명목 재활용률로서 단순하게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겨진 비율입니다. 선별장과 처리 업체에서 온전히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만 선별하고 나머지를 폐기 처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자원은 40%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분리배출 규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왼쪽 위 그래프는 종이류와 종이팩류를 따로 배출해야 된다라는 질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종이류와 종이팩류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분리배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5개의 항목 중 종이류를 고르는 다지선다 질문에는 정답률이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오답률 탑3 중에 1위 질문을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한 후에 소재가 다른 뚜껑은 분리배출하는 것이 맞으나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는 내부가 오염되지 않게 뚜껑을 꼭 닫아서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민간 선별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무게에 비례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선별 후에 되팔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재활용되지 못하는 일반 쓰레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되고 민간 선별장에서도 재활용 쓰레기를 선뜻 구매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일반 쓰레기들은 가연성 여부에 따라 소각, 매립하게 되는데 온실가스 및 독성물질 배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활용 쓰레기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2018년에 수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쓰레기는 국내에 더욱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복잡한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팀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주제는 다같이 회의로 정했고 역할 분담은 크게 모델 파트와 어플리케이션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모델 학습, 앱 개발, 분리배출 관련 자료조사, UI UX 구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자료조사, 모델링, 앱 개발 세 가지는 병렬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링 팀에서는 AWS의 EC2 인스턴스에서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고 모델을 학습시킨 후 앱 개발팀에게 전달합니다. 앱 개발팀에서는 훈련된 모델을 안드로이드에 통합 후 실시간으로 카메라 데이터를 입력받고 객체 검출을 수행합니다.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 팀에 피드백을 전달하고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퍼포먼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구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데이터와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AI 허브의 생활 폐기물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JPG 파일과 바운딩 박스 및 클래스 정보가 담긴 JSON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클래스는 이물질과 다중포장재 여부를 포함하여 총 29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리병류와 이물질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12개의 클래스로 통합하였습니다. 유리병류의 경우 서로 다른 색이라도 선별장에서 충분히 잘 구분하고 있고, 이물질의 경우는 그 양과 촬영 각도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였습니다. 우선 전체 데이터에서 382기가를 선별하였습니다. 코코 포맷은 욜로 포맷으로 변경하고 해상도는 640by 640으로 리사이징했습니다. 클래스별 인스턴스가 불균형하여 언더샘플링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욜로 V8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욜로 모델의 가장 최신 버전이며 학습, 추론 등 전 과정이 프레임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원스테이지 디텍터, 앵커 프리 구조를 사용하여 추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 시간과 스마트폰에서의 구동을 고려하여 가벼운 욜로 V8 S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모델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한 초기 모델은 MAP50 기준 0.81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인스턴스 불균형 해결, 클래스 통합, 증강 추가 등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MAP50 기준 약 0.97 이상의 매우 높은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TSNE를 통해 객체 이미지 벡터를 2차원에서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서로 다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와 비닐같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도 있었고, 같은 클래스임에도 플라스틱과 같이 서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래스를 구분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저희는 MAP 50 기준 0.97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음으로 앱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크게 메인 액티비티, 서포트 오닉스, 렉트뷰 3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욜로 V8 모델에서 학습한 결과를 오닉스 파일 형태로 변환 후 안드로이드 앱 내부의 인퍼런스 과정을 진행하는 서포트 오닉스 클래스 모듈에 집어넣게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는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이미지를 받아오는 과정을 수행하며, 액티브 클래스는 메인 액티비티가 작동해서 받아들인 재활용품 이미지랑 인퍼런스 결과를 바탕으로 바운딩 박스를 화면에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작된 앱의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갤럭시 S22로 테스트해본 결과 CPU 사용량은 50% 미만, 메모리는 약 400메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 더 낮은 사양의 휴대폰에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지 입력부터 바운딩 박스 표시 전 과정에 약 0.5초 정도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앱 실행 후 카메라로 쓰레기들을 촬영하게 되면 각 객체를 탐지하고 분류하게 됩니다. 이후 각 품목별로 터치 시 상세한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대 효과입니다. 크게 경제적 효과와 공익적 효과로 구분하였는데요. 경제적 효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종량제 봉투 속에
70%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경우 연간 약 5억 매의 종량제 봉투와 3천억 상당의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약 1년 동안 안산도시공사의 재활용품 매각 금액 그래프인데요. 얼핏 보기엔 수익성이 괜찮아 보이나 최근에는 일반 쓰레기들이 재활용 쓰레기로 부분별하게 분리배출되어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양만큼 선별장의 수익성 또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공익적 기대 효과로는 선별장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별장은 사람이 손으로 선별하는 구조입니다. 엄청난 악취와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성능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선별장 로봇으로 응용하여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 의견입니다. 잘된 점은 딥러닝 모델을 모바일 환경인 안드로이드에서 실행 가능하게 한 것, AW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구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은 수치의 정확도를 얻은 것입니다. 추후 개선 방향은 iOS 앱 개발, 배경에 쓰레기를 제외한 물체 등이 있는 상황 등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성능 개선, 데이터셋 수집, 전처리, 모델 학습, 앱의 적용까지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가정에서 잘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재활용품 처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팀 바이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